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터민 청년들의 자립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돕는 주식회사 요벨의 박요셉입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네, 30년 전에 함경북도 한 시골에, 광산 시골 마을에 5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함경북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네. 한반도 가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지금 영하 30도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이제 날씨 추위에 그런 시골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에 5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텃밭에, 이제 집에 텃밭에 이제 담벼락을 쳐야 되는데, 담장을 쳐야 되는데 널판지가 필요하다, 널판지가 없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년이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널판지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옆에 공장에서 공장 아저씨들이 이제 공장에 그 담벼락을 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가 없어가지고 막 담배가 없다고 이제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이 그 아저씨들한테 다가갔어요. 저희 집에 아버지가 피우는 담배가 꽤 많은데 혹시 그 담배와 널판지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저씨들은 담배가 필요했고 널판지는 자기들의 널판지가 아니고 공장의 널판지니까 바꾸자, 그렇게 해서 소년이 아버지 담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널판지와 바꿨어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 널판지를 들고 이제 창고에 넣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소년의 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이 널판지는 어디서 났지? 라고 이제 막 집안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소년이 아버지 담배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남한의 어머니들은 아버지 담배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혼을 내나요? 그렇죠. 근데 그 소년의 어머니는 잘했다고 엉덩이를 두드려줬어요. 우리 아들 참 장하다. 그 소년이 저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5살 때부터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그런 훈련을 그때 5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17살, 그 한국 친구들은 한 30살 넘어서까지도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받아 쓰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그 시점에 아버지한테 한 가지 요청을 드려요. 아버지, 저한테 돈을 조금만 빌려주세요. 고등학교 이제 그 3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이제 죽고, 저희 이제 친구들도 많이 굶어 죽고 할 텐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제가 한번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족을 먹여 살려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송이버섯 장사를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송이버섯을 이제 캐는 사람들은 자기가 캐는 그 송이버섯의 그 자리를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한 새벽 2시쯤에 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성의를 따고 한 오후 2시, 3시쯤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산골짜기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송이버섯을 이제 저울로 이제 떠가지고 돈을 바로 이제 현찰로 주고 한 10kg 정도 되는 이제 송이버섯을 가지고 국경 지역에 가서 이제 중국 밀수꾼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그날로 이제 북쪽은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이동 차량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날로 이제 바로바로 팔지 않으면 이게 변해 버려요. 변하면 이제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모험이죠. 그래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를 이제 송이버섯 장사를 했는데, 예. 근데 제가 그 2주 동안 저희 가족이 한 1년 정도 먹을 식량을 샀어요. 저는 이게 되는구나, 이게 가능하구나를 이제 그때 처음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좀 중국이라는 곳에 가서 더 큰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내가 좀 더 큰 꿈을 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만 17살 때 집을 나오게 돼요. 네, 가출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중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어떻게 이제 강을 넘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사석에서 하기로 하고요. 가장 처음 중국에 갔을 때 뭐가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언어. 예. 전 2년 동안 언어가 이제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사회에서 사업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일이 농장 일이었어요. 이제 그 염소 농장에 가서 이제 염소 한 100마리 정도, 소 한 20마리 정도를 이제 키웠었는데, 저는 그 북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젊어서 고생은 북쪽은 조금 달라요. 젊어서 고생, 굶 주고 못 사. 예. 굶을 주고도 젊어서 고생은 사지 못한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언제 가장 힘들었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농장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사실 3대 외독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었어요. 예. 그렇게 어머니가 야단도 안 쳤잖아요. 뭐 아버지 담배를 이제 가져다가 널판지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저희 누나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일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누나들은 아코디언을 배우진 않았어요. 이제 어머니 북에서 이제 아코디언을 배운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코디언을 사줘야 되지. 그런데 이제 저는 누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코디언을 한 10년 정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그 염소 농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멸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북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의 인권이 이제 모두 박탈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 2년 정도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이제 소들 먹이를 줘야 되고, 아침에 이제 그 농장 집에 이제 마당을 쓸어야 되고, 주인집 아저씨 칫솔 할 것 이제 받쳐줘야 되고, 세수할 물 받쳐줘야 되고, 밥을 먹고 염소를 끌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방목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주인집 아저씨 이제 발 씻을 물 이제 갖다 떠줘야 되고, 발 다 씻으면 발 마사지를 한 30분 정도 해주고, 그리고 내 방에 돌아와 가지고 중국어를 공부를 한다고 이제 중국어 사전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중국어 공부를 하다가 잠들고, 또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 과정을 이제 계속 겪다 보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시당하는 것. 예를 들면 북조선에서 이제 밥도 없어서 못 먹던 것들이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월급을 달라고 했거든요. 월급을 달라고 그러면 이제 공안에 신고한다.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이제 멸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밤만 되면 이제 가을 그 달을 바라보면서 울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정말 귀하게 이제 쓰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는 걸 잊지 않고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2004년에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2004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보통 한국에 오면 저는 중국에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북조선에서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한국에 오면서 내가 살았던 그 어떤 것보다 좋을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던 게 캄보디아에서였어요. 캄보디아 이제 푸놈펜에서 홍해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때 너무나 그 한국이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될 언제 갈 수 있을지 길은 막막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3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그때 당시 한국 땅은 남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왜 아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믿음이 부족해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저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실 만나지 못해서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건 알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나는 서울로 한국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걸 들어주세요라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기도 한국까지 왔지만 이제 그때부터 저는 계속 공허함과 이제 채워지지 않음과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북에 이제 가족들이 남아 있고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외로움은 이제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언어였어요. 중국 언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콩글리시가 더 어렵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 그 호프집에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손님이 하루 저녁에 와가지고 저한테 티슈 좀 갖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제가 일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식당에 이제 메뉴들을 이제 다 봤는데 메뉴들이 이제 사실 메뉴들이 다 어려운 외래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이제 그 메뉴들을 외우느라고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메뉴 다 외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티슈를 달라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떤 메뉴지? 그래서 이제 티슈를 이제 막 찾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휴지를 그분한테 갖다 주면서 티슈를 달라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저게 티슈였구나. 예. 북쪽에는 티슈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신문지를 사용했었어요. 네. 어머님들도 그 어렸을 때 신문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6, 70년대 사셨던 분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를 넘나들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콩글리시를 몰라가지고 그 식당에서 한 2주 정도 제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사장님이 이제 너무 어리버리하니까 이제 빨리 나가달라고. 그때부터 저의 자존감은 이제 계속 내려갔어. 아, 내가 티슈도 모르는구나.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북조선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도 이력서에 강원도 속초 속초에 이제 함경도 아바이 마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숨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돼요. 근데 죽지 못했어요. 안 죽었으니까 여기 서 있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은혜로 이제 살아났고, 다시 이제 교회를, 그때까지는 교회를 쭉 안 다니다가 처음 영락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영락교회 자유의 사람들 모임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 그 사람들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꿈을 조금씩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있으면 도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준비를 했고, 여명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 하면 이제 여명학교가 나와요. 예, 여명학교 지금 명동에 있는데, 여명학교에 이제 첫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명학교에서 제가 만났던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아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론이랑 제가 함께 살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존중, 이 친구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아론이랑 어떻게 같이 살게 됐냐면요, 제가 그 티슈 때문에 헛집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영어를 모르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익 학원을 많이 다녀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아론이랑 같이 살면 내가 영어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이제 아론한테 나랑 좀 같이 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아론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LA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론한테 북한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터민 친구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일을 이제 여명학교에서 하면서 이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제가 아론한테 아론아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북으로 가려고 하긴 했지만, 이 친구가 이제 전혀 자기와 백인 친구였거든요. 문화도 다른 저와 같이 살려고 이제 상상을 해봤더니 약간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일주일만 이제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적고 아론이 일주일 후에 같이 살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론이랑 한 6개월 정도 제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Don't speak Korean, Only speak English라는 포스트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제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론이 야, 나는 북조선에 가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Don't speak Korean 하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러면 하루는 영어, 하루는 한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성경을 읽어도 이제 영어 한번 읽고 한국어 한번 읽고, 찬양을 해도 영어 찬양 한번 하고 이제 한국어 찬양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내는데,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너가 왜 북한으로 가려고 하지였어요.
왜 여기 와서 너가 이 고생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론이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해서 희생을 한다? 예.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대학 입학이 이제 다 됐어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옛날에 이제 목동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수의과대학 이제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 덜커덕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수의과대학 갈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항상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새벽 2시에 잤어요. 2시간만 더 잤어요. 그때 하루 영어 단어 100개씩 막 외우면서. 뭐 제가 이제 생물학이랑 이제 화학 공부를 안 했는데 수의학과 가면 다 그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그날은 제가 너무나 12시가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론한테 내가 너 잠자리에서 한 30분만 잘 테니까 날 좀 깨워줘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론이 알았다고 그러고는 저를 안 깨워줬어요. 예. 제가 이제 30분인 줄 알았다, 30분 후인 줄 알고 이제 깨나 봤더니 새벽 4시 반인 거예요. 아론은 어떻게 잤냐면 이 찬 방바닥에서, 그때가 1월 소환추위였거든요. 베개도 안 베고 이불도 안 덮고 그냥 이제 꼭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자냐라고 이제 아론한테 물어봤더니 아론이 대답이 내가 이제 북조선에 가게 되면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가면 따뜻한 온돌바닥이 없지 않냐. 내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조선에서 가출해가지고 나올 때도 사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볼까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성공할까. 한국에 와서 제가 대학에 가려고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잘 자립해서 살 수 있을까, 잘 성공할까가 목적이었지, 아론처럼 정말 내가 고생할 걸 알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는데, 내 형제이고 내 부모들이고 내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전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나와 전혀 다른 이제 그 머리카락 색깔을 가진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구나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와 함께 살았던 그 6개월이 저의 삶을 180도 바꿔놨어요. 내가 저 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름도 요셉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네. 요셉이 사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팔려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요셉도 신기하게 17살 때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30살이었는지 34살이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30대에 총리가 됐고,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 이제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판 요셉이요라고 하니까 형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떠니까 요셉이 그때 이렇게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주시면서 너 민족을 위해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처럼 살아야겠다. 예. 그때부터 제가 이름이 요셉으로 이제 개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계속 제가 개명을 했을 때가 2006년이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한국까지 오면서 그리고 10년 동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론이 나한테 줬던 그 복음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까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실 1분 정도 걸릴까요? 사형리 전하는데 1분 정도 걸릴까요? 네, 근데 그 복음을 살아내는 데는 저는 평생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론이 저한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말로 했으면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론이 그 복음을 삶으로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복음을 삶으로 내가 표현하자. 네, 그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한 땅에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3만 명 정도. 네,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샤토민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일자리일까? 이거구나. 농업이다. 네, 정답은 농업이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6년 동안 농사 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해라. 한국에서 이렇게 생태순환 농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